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가격이 안 움직여요. 추세선 그었는데 계속 깨져요. 지지선 믿었는데 뚫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단편적으로 봐요. 거래량만 보거나 가격만 보거나 구조만 보거나. 근데 중요한 건요, 시장은 다차원입니다. 가격, 볼륨, 구조, 시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진짜 기회가 와요. 문제는 이거예요. 네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무척 어려워요. 차트에 선 그어놓고 거래량 확인하고 구조 파악하고 시간 맞춰보고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장의 장력을 측정. 지금 얼마나 팽팽한가. 두 번째, 볼륨 클러스터 추적. 돈이 어디로 몰렸나. 세 번째, 지그재그 구조 파악. 이 세 개가 다 일치하면 그게 확률 높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다이나믹 볼륨 클러스터 위드 리테스트 시그널스입니다. 너무 길죠? 줄여서 다이나믹이라고 할게요. 이 지표의 핵심은 볼륨 가중 가격이에요. 일반 이동평균은 이렇게 가격 기준으로 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 지표는 볼륨을 가중치로 써요. 작동 방식이 특정 구간에서 가격과 볼륨을 계산해요. 즉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와 중요한 레벨, 이걸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상단 라인은 빨간색이고 저항 클러스터예요. 즉 위쪽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모인 가격대고 여기서 매도가 많았다는 뜻이죠. 하단 라인은 초록색이고 지지 클러스터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모인 가격대고 즉 여기서 매수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라인마다 색깔이 약간씩 다른데요. 색이 이렇게 진할수록 더 많은 거래량이고 더 중요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표의 특별한 점은 캔들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초록색 계열이면 매수 클러스터가 형성 중인 거고, 그리고 이 빨간 계열은 매도 클러스터를 형성 중이라는 거고, 이 파란색 계열은 강한 추세 클러스터입니다. 제가 계속 클러스터 하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설명을 드려야죠. 간단히 클러스터는 가격대별로 얼마나 많이 거래됐는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은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구간에서 거래가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점점 많아지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많이 모인 가격, 즉 시장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레벨이라서 나중에 오면 이렇게 지지 저항이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지표 공부가 더욱 재밌습니다, 구독자님들. 센세님, 그러면 POC랑 클러스터는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POC랑은 같은 개념이고 관계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는 특정 가격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몰린 덩어리들 전체고, 아까 지표처럼 강한 클러스터, 약한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하지만 POC는 그 클러스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 하나가 나오는 거고, 볼륨 파일에서 제일 두꺼운 바에 해당합니다. 즉 단기적인 움직임을 판단할 때는 클러스터가 유리하고 큰 범위를 볼 때는 POC가 유리한 거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확실히 이해가 되셨겠죠? 오늘도 한층 성장해 나갑니다. 매매법은 매우 심플해요. 이렇게 색깔이 옅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색깔이 진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고, 지지 저항선 개념과 똑같습니다. 먼저 롱타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인이 진한 녹색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한 녹색에서 지지가 나올 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같은 녹색선에서는 저항으로 숏을 가진 않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는 많이 샀던 가격대 안에 다시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우 심플하죠? 이 선은 결국 지지 저항선 개념이지만 움직이는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숏 추세도 간단합니다. 먼저 이렇게 연한 구간에서는 진입하지 않고 진한 적색 구간에서만 진입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항에서만 숏을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절 기준이잖아요. 숏은 간단히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렇게 이탈되는 즉시 복마감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전 고점으로 두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이 구간 위로 복마감하는 걸 보고 손절 기준을 잡으신다든지,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도 이 구간을 넘지 못했죠? 여기도 동일하고.
즉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이 저항 위로 선이 이탈 복마감 시 손절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 고점 위로 복마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간들에서 손절을 했다고 하면은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3연패를 해도 이 한 번, 이 포지션 하나로 손익비를 다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방식이고 전고점 방식은 조금 더 승률은 높되 손익비는 안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형 신호가 나와요. 이거는 롱 신호인데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빨간 삼각형은 숏 신호겠죠? 아무튼 삼각형은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려야죠. 저 지표센세가 알려드리는 건 매우 신뢰도가 높지만 매우 심플합니다. 얼마나 심플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이 중첩되는 클러스터가 있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핸들이 위에서 닿으면 롱을 가고 아래에서 닿으면 숏을 가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여기서도 손절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 구간 위로, 이 선들 위로 복마감하면은 숏은 손절이고 이 구간 밑으로 복마감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진입해서 익절을 했을 거고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거고 여기서도 진입해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거고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했을 거고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했을 거고 여기서 진입해서 이만큼을 익절할 수 있었겠죠. 어떤가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지표가 POC보다 빠르게 클러스터를 추적하기에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건 결국 지지 저항의 역할이 메인이니 이거 하나로만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또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표를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텐서마켓 애널리시스 엔진을 검색하시고 클릭. 지표가 설치됐는데 엄청 화려하죠. 이 텐서 지표가 뭐냐면 수학 용어예요. 다차원 데이터 구조. 일반 지표는 1차원이에요. 가격만 보죠. 근데 텐서는 최대 5차원입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성. 두 번째, 거래량 변동성. 세 번째, 고저가 범위 변동성. 네 번째, 상관관계 변동성. 다섯 번째, 미시구조 변동성. 이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계산해서 말로비스 거리라는 값이 나와요. 의미는 현재 시장 상태가 평소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그래서 차트에서 총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레이어는 이 보라색 계열 안쪽이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멀어질수록 투명해지면서 중요도가 낮습니다. 즉 핵심 레이어는 중앙인 보라색 영역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투명해져요. 즉 가격이 지금 같은 상황처럼 바깥 레이어 부근에 있으면 이상 상태라는 거고 곧 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 같은 거랑 차원이 다르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쓸만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나오는 바이 셀 시그널들이 자체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신호를 그냥 무시합니다. 제 경험상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지표 센세만의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지표는 단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별로고 아까 설명드린 다이나믹 지표와 통합해서 사용했을 때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설치가 되었고 먼저 롱 진입 신호부터 볼게요. 롱 진입 신호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다이나믹 신호에 이 녹색 선 구간에서만 롱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텐서 지표의 파란색과 노란색 영역 안쪽에 들어왔을 때 셋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구간이 겹쳐야 셋업 조건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겹치죠? 이 구간 또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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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은 겹치는데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조합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도 다이나믹 지표는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간들. 하지만 중앙선과 이 파란 영역 쪽에 같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 타점 자체가 이 구간들은 성립될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부터 닿으면서 반등이 시작됐죠. 이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들도 아쉽지만 저는 딱 닿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했을 겁니다. 정말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죠. 이게 조합의 힘입니다. 노이즈는 거르면서 진입은 더욱 세밀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지표의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텐서 지표에서 바이 셀 시그널 나온 거를 그냥 무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작자가 만든 의도보다 그 이상의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잘하는 게 저 지표 센세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 모조리 체화시키셔야 합니다. 이번엔 쇼타점입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다이나믹 지표가 이렇게 적색 아래에 캔들이 있어야 되고 텐서 지표가 영역 밖에 이 노랑과 파랑 부근에 같이 이렇게 닿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성립될 때가 타점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맞고 쭉 떨어졌죠. 이 구간에선 진입이 성립 안 됐지만 이 구간에서는 진입이 성립됐죠. 이 구간에서도 진입이 성립됐고 이 구간에서 성립됐고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들은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패스고 이 구간에서도 진입하고 여기서 손절을 했겠죠. 범위가 얼마 안 돼요. 보시면 복마감 기준으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와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 이 텐서 지표 영역 밖을 찢어주면서 이 다이나믹 지표 상방으로 돌파할 때 손절을 하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이건 타이트하게 하는 방법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은 숏은 전 고점으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 전 고점 위로 복마감한다고 가정을 하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은 손익비가 안 좋지만 승률은 좋고 처음 알려드린 방식은 리스크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안전한 방식이죠. TMI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룰 내용인데 자산 운용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센세만의 황금 킥 타점을 또 알려드려야죠. 지금 보시면 아까 다이나믹 지표가 녹색과 적색이 겹치면 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텐서 지표 또한 같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구간은 닿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같이 이렇게요. 이 특별한 방법이 손익비가 말도 안 돼요.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그럼 우리가 이 위로 아까 같이 찢어줄 때 텐서 영역도 찢어지고 선들도 위로 같이 뚫릴 때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으면 진입은 여기서 했을 거고 손절 범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치는 이 구간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잖아요. 범위가 진입으로 따지면 이 정도면 손절 구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롱 타점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 하나 둘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도 이만큼을 먹는 건데 이 손절 범위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진입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동폭 12%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쯤에서 익절을 했겠죠. 그렇더라도 이 범위랑 이 손절 범위랑 따졌을 때 10배 이상이 차이 나요. 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정말 심플하면서 좋은 방법이니까 꼭 체화하세요. 하지만 아주 약간 아쉬워요. 5% 정도? 무언가가 더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지표. 세 번째 지표는 지그재그 캔들입니다. 맨 위에 지그재그 캔들 EP가 붙은 거를 클릭하시고 이 지그재그 캔들은 여러 개의 일반 캔들을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합쳐서 보여주는 인디게이터예요. 일반 캔들은 하나당 계속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많아요. 이 지표는 그 노이즈를 지웁니다. 설정해둔 길이만큼의 고점 저점을 기준으로 중요한 전환점만 남기고 그 사이 구간을 하나의 지그재그 박스 캔들로 합쳐서 그려줘요. 차트에서 보이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즉 이 박스들이 캔들 하나하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큰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추세,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횡보 이런 형식으로요. 그리고 이 지표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지표 센세잖아요. 또 강력한 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또 구독을 얻고 좋아요도 얻고. 그리고 이 지표는 추세를 판단할 때 매우 스마트해요. 지금 이 구간은 딱 봐도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중에 횡보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 추세에서 상승 타이밍을 이 구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를 파악한다. 우리는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을 했죠. 두 번째, 상승 캔들이 나오고 다음에 녹색이 나오는 순간 롱 시그널입니다. 즉, 이 녹색이 끝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복마감을 했으니까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었겠죠. 4%가량의 수익이죠. 이어서 이 구간 또 적색 영역이 다시 나오고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 녹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1.57% 수익입니다. 이거 비트예요. 레버리지 쓰면은 10배만 써도 16%입니다. 30배 쓰면 50%가량이고요. 아깐 뭐 120%가 넘는 거죠. 여기도 동일하죠. 적색 나오고 적색 나오고 계속 적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애초에 진입 타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복마감하면서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었겠죠. 이 구간도 1.36%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적색 두 개가 나오고 녹색이 마감되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마감이 되면서 이 적색 박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한 걸 여기서 적색 박스가 나옴으로써 바로 손절을 했어야죠. 범위는 0.56%밖에 안 됩니다. 아까 손익비랑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적색 박스가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세하게 이 영역이 이 영역보다도 커요. 즉 장악성 캔들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2.21%라는 큰 수익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내려간 거 하나 없이. 얼마나 계속 속 편하게 익절을 하고 있나요? 손절한 거는 이 구간밖에 안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녹색 박스가 이 구간에서 끝나면서 형성이 됐으니 여기서 진입을 하고 보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감이 되면서 적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손절 범위는 마이너스 0.26%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구간에서 녹색 영역이 마감되고 나서 우리는 적색 박스까지 손절을 기다리려 했잖아요. 쭉 보다가 너무 크게 손절을 했어요. 마이너스 4.65%. 큰 범위의 손절이죠. 하지만 손절은 이렇게 큰 범위를 한다면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전고점 아래에 복마감이 되는 이 캔들에서 손절을 했다면 그래도 2.66%라는 큰 범위이지만 추가적인 2% 손실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익절한 범위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 하락 범위랑 이거랑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 여기서 들어갔으면 익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애초에 진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이 단순하게 이 큰 적색 영역으로만 봐도 되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저점 구간에 있는 영역을 한 번에 잡아 먹으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자체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알았다면 여기서 롱을 가지 않았겠죠. 반대로 우리가 이게 바뀌었을 때 숏을 가려면 이 큰 범위의 녹색 영역을 잡아먹는 적색 영역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롱으로 보는 거예요. 즉 추세가 이렇게 큰 곳에서 판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바뀌고 오르고 바뀌고 오르고 여기도 바뀌고 오르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지표, 이 지그재그 지표의 참 사용법을 알아봤고 이제 이때까지 배우신 세 가지 지표의 통합 매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조합할 때는 기존의 두 가지 지표 다이나믹과 텐서는 알려드린 그대로 매매하시고 이 지그재그 지표는 아까 단일 지표로 한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먼저 조합을 하려면 이 오더 블록의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지표 강의니 간단히 다루고 나중에는 집중해서 오더 블록만 다뤄볼게요. 오더 블록은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나온 첫 음봉 캔들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보시면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바이낸스 멈춤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나왔을 때 이 구간을 결국에 지켜주면서 상승이 이어졌었죠. 즉 이 오더 블록은 기관들의 매집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제 지그재그 지표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오더 블록은 하락 추세 중에 나온 첫 양봉 캔들입니다. 이 구간하고 이 구간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거의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이 나와서 떨어지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지그재그 지표에 적용을 시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가시죠. 이제 배우신 오더블록을 이 지그재그 지표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이 지그재그 지표에 이 하나하나를 캔들로 우리는 볼 겁니다. 즉 지금 상승 추세 중 하락하는 첫 번째 캔들인 이 구간을 오더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원래 같으면 이 구간에서 오더블록이 형성이 아주 조그맣게 됐을 건데 이 지그재그 지표를 통해서 긴 추세의 마지막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즉 넓은 범위의 오더블록이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딱 여기에 받쳐주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에 오더블록을 그을 때는 이 구간에서 추세의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럼 이 캔들을 넘는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락이 진행되었죠. 즉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오더블록은 여기겠죠. 한번 그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이 구간은 캔들로 한 오더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범위예요. 즉 우리가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롱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설명드린 다이나믹과 텐서 지표의 타점을 이 구간에서 본다면 더 아름답게 적용이 됩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이 녹색과 아까 말씀드린 주황선과 파란선 부분을 찍고 지켜주면서 이 오더블록 구간도 지켜줬죠. 이 구간도 그렇고 딱 지켜주었죠. 이 구간은 엄청난 타점이었던 거죠. 이 오더블록 구간 자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나는 롱을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여기까지의 범위가 엄청 넓어요. 1.6% 정도의 범위죠. 즉 여기서 갔으면 결국은 버텼으면 익절하였겠지만 이 구간까지 버티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지표의 조합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입한 타점을 최대 이렇게 5.6%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오더블록의 지지 구간은 한 번의 지지가 나왔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즉 이 두 번째 지지 구간에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반등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이 부분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인 마이너스 오더블록 구간도 볼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나서 첫 번째 캔들 구간인 이 구간을 작도했습니다. 이 구간이 아까 롱과 반대로 이 오더블록 구간 안에 들어왔고 다이나믹의 빨간색 지표 그리고 텐서의 하늘색과 주황색 부근을 이 구간에서 같이 도달을 하였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구간같이 이 오더블록과 주요 구간을 뚫어서 봉이 마감했기에 여기서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텐서 지표 상방으로는 봉을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셨어도 되고 아니라면 이 구간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크게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팁인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또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이 상승 캔들로 오더블록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이럴 때는 이 오더블록 자체가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오더블록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합 매매법을 배워봤어요. 정리하자면 다이나믹과 텐서 지표 세트로 정확한 타점을 잡고 지그재그 지표로 오더블록을 만들어서 어디서 최종 지지 저항이 나올지 매물이 쌓여있는 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 매우 좋아요. 하지만 매매 공부를 하시지 얼마 안 되셨다면 트레이딩뷰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거고 무료 버전은 지표를 3개부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지표 선생, 지표 센세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제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름은 이 지표들의 앞글자를 따서 DNDTG입니다. 합치면서 전략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른쪽 바와 중앙에 있는 레이어는 삭제하였고 외곽 레이어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 특별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즉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필요 없이 이 지표의 소스 코드 자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지표 3개를 합친 소스 코드 자체를 올려드렸어요. 등록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트레이딩뷰 로그인 하셔서 이 차트가 있는 페이지로 들어와요. 왼쪽 하단에 파인 에디터 이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커뮤니티에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셨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퍼블리시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끝납니다. 즉 오늘은 구독, 좋아요, 댓글과 같은 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5초, 10초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이때까지 만든 영상에서 소개드린 지표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넣고 카톡 채널로 인증만 해주시면 그 지표들 또한 전부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기 구독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전략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지표 센세였습니다.